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모욕죄입니다. 자, 모욕죄는 좀 쉽죠? 최근에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문을 봅니다. 311조인데요. 자,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공연성을 갖췄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죄와 같은 부분이고, 사실적시가 없죠. 그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좀 다릅니다. 자, 친고죄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성격 보시면 외적명예, 친고죄, 사실적시가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숙지를 해 두시고, 자, 쭉 내려와서 객체입니다. 자, 객체에서 볼 것은 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 제외된다.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공연성 배웠고 밑에 모욕입니다. 자, 모욕,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요. 단순한 가치 판단의 경우도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부작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작위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경멸하는 내용에 어떠한 설명 가치를 가졌을 때에 이것이 부작위가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경의 표시 의무 있는 자가 상관을 보고도 경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든지, 군대에 있을 때 부하가 사령관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수식인 됐고요. 자, 판례 갑니다. 자, 방금 읽었죠? 외부적 명예,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배웠습니다. 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가 되거나, 자, 현실적 침해 X, 구체적 현실적 침해 X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그래서 침해범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침해, 구체적 현실적 침해일 필요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자, 꺽쇠 1번에 모욕 읽었죠 방금? 평가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경멸적 감정 표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2번을 보면 다소 무례하다. 다소 무례하다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반대 해석하면요, 다소 무례한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면 모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무례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밑에도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꺽쇠 2번에 무례 나와 있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 약간의 예의 정도에 벗어난 정도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모욕죄가 안 된다. 또 경미한 수준의 표현들, 이런 것들도 모욕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모욕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 상투적인 얘기고. 자, 올라가 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객관적 판단입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보호법익이 외적 명예라 그랬죠. 자, 올라가면 요 판례 잘 보세요. 보통 모욕할 때는 보통 언어적 수단을 많이 쓰겠죠. 근데 비언어적도 됩니다. 그게 이거잖아. 경의 표시 의무 있는 자가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언어로 한 게 아니잖아요. 거동을 하고 있는 거지. 거동하고 있다는 말이 비언어적 표시 아닌가?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것은 비언어적 표시일 수도 있고, 또 시각적 수단만을 썼을 때에도 이것이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면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욕이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도 모욕이 되는 거예요. 다음, 모욕이 되려면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자,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일단 피해자는 특정이 아니잖아요. 집단 표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집단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둘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 정도가 희석된다. 물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되면, 비난의 정도가 물을 타서 희석이 되면 모욕이 안 돼요. 그런데 희석이 안 돼요. 그 비난의 정도가 진해서, 비난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이건 물 타서 희석될 정도가 아니야. 희석이 안 돼요. 아무리 희석을 시키려 해도 그때는 모욕이 되는 거야. 모욕이 된다. 그래서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희석됐느냐, 희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꺽쇠 3번도 나와요. 꺽쇠 3번도. 자, 집단 표시인데 그 집단이 큰 집단이 있고 작은 집단이 있잖아요. 그치? 큰 집단일 때는 대부분 그 명예훼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 모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경기도민, 옛날에 뭐 부천시민, 인천시민,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명예훼손도 안 되고 모욕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집단이 아주 작은 집단이라면 되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꺽쇠 3번을 가보면 수가 적어요. 수가 적어. 수가 적다. 수가 적다. 수가 적다. 또 집단 내에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이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서울대학교. 적지 마세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서울대학교 교수. 많겠죠. 몇백 명 될 거예요. 자, 이런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뭐 성매매를 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수백 명일 텐데 그 개념보다는 이 개념이 한 단계 낮은 것이 이제 법과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은 100명이 안 되겠죠. 몇십 명 되겠죠. 몇십 명. 그러니까 교수보다는 더 작은 개념이 법과대학이고, 법과대학에서 형사법 교수다 라고 하면 이건 뭐 10명도 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욕이란 표현을 할 때 서울대 교수를 모욕한 것보다는 법과대학보다는 형사법 교수다라고 하면 이 집단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이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모욕할 상대방 피해자는 그만큼 특정되기가 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가 적어지거나 집단 내에 있는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다라고 할 때는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되는 수가 많단 말이죠. 이 논리는 모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도 똑같아요. 자, 올라갑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갑은 그랬어요. 다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줄 생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아나운서입니다. 요 아나운서, 이것이 이제 집단 표시잖아요. 집단 표시. 여기서 모욕,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모욕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 아나운서들이 모욕죄로 소송 걸었어.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나운서 수가, 구성원 수가 작다면 모욕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KBS 아나운서다, SBS 아나운서다라고 했다면 그건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안 쓰고 아나운서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어. 우리나라의 아나운서가 과연 몇 명인지, 여성 아나운서가 몇 명인지를 해보니 300명이 넘더라는 거야. 뭐 지방 KBS만 하더라도 지방 방송도 많잖아요. 종편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였기 때문에 따라서 모욕죄가 안 된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됐고 나머지 이제 판례들 좀 볼까요? 자, 망할년 모욕으로 받습니다. 똥꼬다리 모욕으로 받습니다. 애꼬는 모욕으로 받습니다. 뭐 다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대표적인 단어만 모욕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잡년, 그쵸? 그 다음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욕적으로 받습니다. 계집년, 이것도 마찬가지고 첩년, 환양년 전부 다 모욕으로 받습니다. 듣보잡도 모욕으로 받고요. 여기는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순경 XX, 뭐야 개 XX 여기입니다. 모욕으로 받습니다. 다음 판례. 부모가 그런 시기니 이 그런 시기에다 세모쳐 볼게요. 이게 어떤 시기인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쌍X, 이건 왜 안 될까요? 다른 년들은 다 되는데 왜 이 쌍X는 안 될까요? 좀 특이합니다. 이건 왜 안 되느냐면 모욕이 되려면 명예훼손이 되든 모욕이 되든 일단 공연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뭐 모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공연성을 못 갖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여관방 아니었는데 피고인과 그 딸 사위 매형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파성이 없다는 거야.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그치 여기 나와 있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안 될 뿐더러 모욕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뭐 쌍년이란 말 자체는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있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공연성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출제가 좀 되었죠.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난다. 견해에 놀아난다. 근데 그건 네 생각이죠. 그죠? 네 생각이라서 모욕죄가 안 된다고 봤고요. 나이 XX 먹은 게 모욕죄가 안 된다고 봤네요. IXX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15세 연장자인데 이자가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약간 모욕적일 수가 있는데 판례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고행항장의 키읔, 이것도 안 된다고 봤네요. 정말 야비합니다. 정말 야비하다. 안 된다고 봤네요. 꼴통놈들, 똘마니 안 된다고 봤네요. 자, 10번은 최신 판례인데 유튜브 우리 많이 보죠? 유튜브 채널에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라 개 얼굴을 합성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얼굴을 초상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굴을 깐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도 모욕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작년도 2차 시험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위법성인데 310조는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07조 1항만 적용되기 때문에요. 자,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나와 있죠. 형법 총론에 나와 있는 정당행위 등을 말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때는 조각된다. 정당행위가 되어서 밑에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면 조각될 수가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평가할 것을 할 수 있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랬다면 역시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각되지 않는 것, 국민 호텔료라고 한 부분 조각되지 않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요 피해자가 여자 가수 수지라는 가수입니다.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연예인들 몇 명 좀 사귀었는가 봐요. 사귀었는데 호텔을 들락날락거린 것 같아. 그러니까 호텔을 여러 번 들락날락거리니까 국민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야. 별칭. 전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국민이란 말, 국민 배우, 뭐 국민이라는 칭호를 쓰면 좀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을 만났다는 것은 이 남자도 사귀고 이 남자도 사귀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을 좀 나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청순한 이미지를 성적 대상화했기 때문에 이 국민 호텔리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 수지라는 피해 가수가 소송을 걸었는데 판례가 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용이라는 단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앞잡이 이런 단어 모욕죄로 봤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모욕적 언사를 쓰긴 썼는데 채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썼다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으러 다닐 때 워낙 안 주니까 돈을 워낙 안 주니까 나중에는 한 소리 했죠. 뭐 돈 받을 때 마지막에 돈도 쥐뿔도 없는 게 돈 빌려간다라고 상당히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썼는데 판례가 이것을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 밑에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쓴 단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또라이 나와 있는 말인데 조각된다고 봤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위법성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는 겁니다. 즉 모욕적인 언사를 본 거예요. 봤는데 위법성만 조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23년도 법원 행정고시에 구별해서 내는 문제를 냈단 말이죠. 자, 자식을 변명의 방패를 삼으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모욕으로 봤습니다. 모욕으로 봤는데 위법성이 탈락된다. 라고 본 거죠. 그걸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시라고요. 처음부터 모욕이 안 된다 하면 틀려요. 앞에 것은 자 뭐예요? 앞에 것은. 여기는 앞에 단어들은 처음부터 여기는 앞에 단어 IXX 이름을 불렀다. 공황장애 나이 처먹은 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모욕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공부하는 것은 되는데 모욕이 되는데 위법성만 조각될 뿐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시라고요. 자, 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인데 모욕적 나오죠? 모욕인데 조각된다. 철면피, 구구부패 이런 것들도 모욕인데 조각된다. 버스 노조 악의 축 이것도 모욕인데 조각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3년도 법원행정고시 문제인데 여기 5번을 가볼까요? 5번. 여기 5번을 보면 방금 제가 기본서에서 읽었듯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변명의 방패를 쓰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기본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되니까 이거 틀린 말 아니야? 이거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조각되는 부분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적 언사로 봤습니다. 봤는데 위법성만 조각된다. 이렇게
밑에 해설도 그렇게 돼 있죠. 자, 타주의 관계 요거 꼭 가로 1번 체크해 볼까요? 뒤에 나올 텐데요. 여기 왜곡 원수, 왜곡 사절 있죠? 그쵸? 요때는 공연성 이런 요건은 필요 없고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